자, 지금 반지하 새빵 참사도 며칠 지나니까 사라졌고 새 모녀도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사라질 겁니다. 빈곤에 대한 비극이 생기고 나면 또 조금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이재명에 열중하고 윤석열, 김건희에 열중하죠. 근데 우리가 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죠. 반지하 이 침수 참사에서 우리가 대책이 나온 게 뭡니까? 뭘 얻었어요? 그런 반지하라는 주거 대신에 국가가 집을 갖다가 현재 시세로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원가로 공급하겠다. 이런 방향 전환. 공공임대, 그 공공임대 숫자 적어서 다 못 들어간다는 거 전부 다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건데 반지하 없앤다고 하고 그냥 이런 대책은 나오지 않고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자, 새 모녀가 이 복지 시스템 밖에 있었다고 다 계급품을 묻니다. 이건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수원 새 모녀가 다시 똑같은 유행에 반복이 됐죠. 그래서 뭐 신청주의 복지의 맹점이다. 그리고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모리면 못 받는 복지제도의 맹점이다.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담 임원은 늘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의료비의 소득까지 끊기는 중증질환자 복지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상병수당을 중위소득 이하에 집중하고 기초수급자 문턱은 낮춰야 된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워킹푸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제 제가 말한 한국의 94만 원의 가처분 소득을 받는 1분위 사람들. 그러면 분위별로 20%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전체가 100이라면 그걸 갖다가 5조각으로 잘라서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을 지금 1분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가처분 소득이 94만 원이라면 그들은 빈곤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5천만 명을 줄을 세워서 잘라서 그렇게 본다는데 그 5천만 명 중에 밑에 1천만 명이 이렇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국민 전체를 세우는 것과 이 소득분이 나누는 부분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상식적인 국민이라도 하위 1천만 명은 빈곤층이다라는 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노인 인구가 900만인데 그들 중에 절반은 빈곤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지요. 오히려 저는 1천만 명이 아니라 1,500만이 빈곤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빈곤층이 이렇게 많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국가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퍼펙트 스톰의 이 모래바람이 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좀 잘 사는 사람이나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 안전한 이 집에 들어가서 숨으면 되지만 그야말로 이런 취약계층, 빈곤층은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모래바람에 쓸려가서 다 죽고 끝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죠. 왜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한국의 빈곤층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고 맨날 수치를 점검하고 단단히 챙겨라고 유는 지시만 하는 겁니까? 지금 지하 새빵 문제와 또 수원 새모녀 문제와 지금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묶어서 한국 빈곤층이 1천만 명이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요? 어떤 결론에 이르냐? 자, 지금 이 자영업자 부채 960조 7천억에 갚지 않은 사람 중에 일부는 돈을 빼돌려서 뭐 좀 살지 몰라도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거예요. 자영업 하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손틀 정도라면 빈곤층이 되지요. 통닭집 하다가 망하면 빈곤층 되는 겁니다. 식당 하다가 망한 분들 다 빈곤층으로 전락하지요. 자, 그 다음에 집 사가지고 지금 하우스 푸어 된 사람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번에 집값 하락이 유례없는 부분이라면 집값이 반토막 났을 때 그 집에 들어간 자기 돈은 다 날라가 버려서 자기 재산 제로가 되고 빚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빈곤층이지 뭐가 빈곤층입니까? 다중채무자가 603조의 빚을 지고 있다는데 이 사람도 빈곤층이지 않겠어요?
아까 말한 부동산 담보 대출도 거의 900조의 빚을 지고 있어요. 다 빈곤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빈곤층들이 퍼펙트 스톰이 불면 겨우 지금 매달려 있다가 우두두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밑에서 받아내는 것이 사회 안전망이다. 저는 안전망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생존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최하층 20%도 그렇지만 소득 2분위 20에서 40%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수가 워킹 푸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가면서 가난이라는 그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요즘 뭐 화물차 운송료 때문에 집회를 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고 있는데 11년차 화물기사는 기름값, 도로 통행료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잘해야 150, 잘 못하면 100, 많이 버는 달은 200 집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4인 빈곤 가구가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월소득 154만 원 이하인데 일을 하는 화물기사들이 생계급여 대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90년대 말에 이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에 신빈곤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산업화가 닥쳐가 빈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빈곤계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빈곤계층이 이 굶주린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면 오늘은 겉으로는 쉽게 판별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던 시절에 IMF를 맞으면서 대량 궁핍 인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신빈곤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이 미래상, 그래서 한 10년 후 정도의 한국을 다뤘는데 거기에 젊은 애들 몇 명이 그 상황을 살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리는 온통 잿빛이고 온통 생존형 시기 시위에 매달리고 그리고 한국의 돈이 화폐가 이렇게 유통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끔찍한 세상을 묘사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좀 심각하게 겪고 뜬금없이 나타났다 생각했던 이 빈곤이 20년 이상 도망을 가고 사라졌나 했는데 다리를 털고 있다가 다시 요 근래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가난한 사람을 나타내는 비율이 한때 IMF 때 12%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듯 하더니 2016년에 15%대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빈곤율이 15%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정부 수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5천만이니까 그 중에 15%라 하면 750만 명. 그러니까 정부 통계로도 사실상 750만 명이 빈곤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최소한의 통계고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아서 앞에서 화물차 몰고 다니면 누가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빈곤율이 OECD에서 네 번째 높다고 이런 빈곤에 대해서 프레시안에서 지금 칼럼을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좌파의 이런 이 칼럼이나 이런 것들도요, 솔직히 말하면 우파의 칼럼에는 빈곤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우파는 사회복지에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것이 왜 좌파의 점유물인가? 이것도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IMF 시대를 뛰어넘는 요 근래 좀 잘 살게 된 일에 가장 힘들었던 IMF보다 훨씬 더 빈곤한 상태가 한국의 2010년대 중반에 고착화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빈곤의 배경에는 양극화라는 빈부격차,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죠. 한편으로는 풍요가 넘치니까 다 풍요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빈곤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을까. 제가 이 빈곤을 말하면요. 이 방송 작게 봅니다. 하루가 지나도 10,000명이 안 되게 물론 뭐 작업을 하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빈곤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외면하면 빈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1인당 소득은요. 서유럽 국가, 중류 국가 수준이지만은
불평등도는 서유럽보다 훨씬 높아 불평등이 심한 미국에 가깝다고 합니다. 최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6.5%, 하위 5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6%밖에 안 된다. 재산으로 따지면 더 빈곤해서 최상위 10%가 59%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6%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보는 것보다 소득보다 재산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지금 1000만 명이 최소 완전 빈곤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 위기에 폭풍이 닥치면 아마 한 1000만 명이 더 거기에서 떨어질 건데 국민 5천만인 나라에서 2천만이 빈곤하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빈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해부를 해라. 그래서 한국의 빈곤층이 얼마고 이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또 얼마나 더 생길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리에 노숙자 보거나 아니면 빈곤한 사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보면 IMF 때 그리 돼가지고 그 뒤로 20년, 25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빈곤으로 추락할 사람들은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될까요? IMF 때보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요, 진지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워킹 푸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그야말로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빈곤층이에요. 그래서 기존 빈곤에다가 워킹 푸어에다가 경제 위기에서 낙오할 사람까지 합치면 이게 엄청난 빈곤층이 생길 건데 그 빈곤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생산적으로 극복해 나갈? 근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도요 빈곤에 대해서 일회성적인 특단의 조치 같은 하나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